안녕하세요. 5714입니다. 이번 영상은 명품 시계 싸게 구입하는 방법 2편 실전편 영상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제작된 영상으로 저 한 명의 의견이 모든 시계인들을 대표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시계 생활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영상 시청 바랍니다. 또한 영상 내용이나 개인적 경험과 의견이 전 국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각자 길이 다르다면 본인들이 선택한 로드맵을 보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시계 생활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상황에 맞게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세요. 그럼 명품 시계 싸게 구입하는 방법 실전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칙 모든 거래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 원칙은 시계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시계 생활 접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대원칙입니다. 초보 시계인의 경우 시계 프리미엄이라는 욕심이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시세 약 2천만 원대 롤렉스를 거래한다고 가정한다면 중고장터에 1,500만 원의 현금으로만 거래한다고 시세보다 엄청 싸게 올라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자주 써먹는 수법으로 예를 들어서 땡땡땡에서 지금 직거래만 가능합니다. 주로 애매한 저녁 시간이나 새벽에 매물을 올리고 먼저 오시는 분과 거래합니다 하고 초보 시계인들 줄을 세웁니다. 그런 매물 밑에 주작으로 흔하게 달리는 댓글, 지난번 거래했던 사람입니다. 택배 거래 가능한가요? 대부분 이런 경우 한 번 더 중고장터 이력을 찾아봅니다. 그럴싸한 거래 이력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중고장터 거래 이력은 주작이 가능해서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 명품 시계 거래는 무조건 현장 거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당장 거래를 못하는 환경이면 쿨하게 접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면 무조건 공식센터에서 정품 확인은 받아야 합니다. 초보 시계인의 경우 새벽 직거래나 새벽 장거리 직거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고 시계 거래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새벽 중고 직거래 위험 사례를 보자면 판매자나 구매자 모두 현금과 고가의 시계를 소지하고 있어서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새벽직 거래의 경우 2인 1조로 움직여주세요. 거래의 경우 가까운 편의점을 이용하면 최소한 CCTV가 있어서 문제 발생 시에 도움이 됩니다. 직거래 시 최소한 상대방과 통화하고 대화를 통해서 시계 출처를 유도하는 질문을 합니다. 문자나 카톡보다 통화가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 목소리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구매자가 너무 어린 나이인 경우, 판매자가 시계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직거래 시 갑자기 강도로 돌변할 수 있으며 나이 어린 판매자의 경우 작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계인들 중에서 작물인 거 알면서도 싸게 구입하려는 욕심에 거래하셨다가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 받으라고 연락 올 수도 있습니다. 금은방에서 금팔찌 한번 착용해 본다고 하고 금튀하는 아름다운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계 커뮤니티 유명 랜드나 인플루언서의 경우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로 이런 경우는 고가의 하이엔드 시계를 거래하는데요. 하이엔드 시계가 고가이다 보니 개인 중고 거래가 잘 안 되는 걸 이용합니다. 본인이 인터넷에서 유명하니까 구독자나 호구들에게 비싸게 판매해주겠다 하면서 접근하거나 시계를 구입한다고 약속하고 거래 당일 반 정도 지불하고 다음 달 나머지 잔금을 주면 안 되겠냐. 주로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인스타, 페북, 유튜브에서 흔하고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라서 놀라운 일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들도 아닙니다. 그렇게 유명세를 이용해서 초보 시계인 하이엔드 시계 그냥 업어와서 컨텐츠 만들고 본인 시계처럼 리뷰합니다.
어찌저찌해서 판매까지 이루어져도 판매된 걸 숨기거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핑계를 대고 남은 시계값은 말은 미안하다 하며 뻔뻔하게 찔끔찔끔 이자도 안 내고 갚아 나갑니다. 하이엔드 시계의 경우 기본 1억부터 출발해서 5억까지 가는 시계들입니다. SNS상에서는 부자같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계 초보인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조언. 시계 생활이나 시테크의 경우 이익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이며 탐욕에 눈이 멀어서 앞으로 남고 뒤로까지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입니다. 두 번째 원칙, 시계 생활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전이다.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도 그렇겠지만 시테크의 경우도 현재 시장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시계 초보인의 경우 최소 3개월이나 6개월은 현재 시계 시장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프리미엄이 오르는 추세인지 하락하는 추세인지, 지금 어떤 브랜드, 어떤 모델이 상한가를 달리는지 현재 분위기를 읽고 나서 시계 구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롤렉스의 경우도 프리미엄이 붙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로나 발생하고 생산량이 저하되면서 공급이 적어진 것도 크게 작용을 했고 달러 환율 상승도 한몫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왕서방들의 롤렉스 사랑입니다. 한국보다 중고 시세나 프리미엄이 더 센 곳이 대륙입니다. 중고시계 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내 롤렉스 중고시계들 대리로 구입해서 대륙으로 넘어가는 시계들 많습니다. 사실 원래 출고 가격보다 비싸면 안 사면 되지만 시테크 열풍이 갑자기 불어서 너도 나도 롤렉스 플런에서 구입하고 장터에 팔면 프리미엄이 붙어서 돈 벌 수 있다는 소문이 인터넷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프리미엄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착용이 아닌 투기로 바뀌면서 덩달아서 중고시계도 가격이 오르게 되는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공식 출고 가격과 중고 가격이 비슷해지거나 희귀성 모델은 출고 가격을 넘는 기염을 토합니다. 지금 서서히 빠지고는 있지만 초반 시계 고인물들은 이익이 짭짤했을 거라 봅니다. 지금 롤렉스 시계 프리미엄 시세가 유지되는 이유는 시테크의 목적으로 프리미엄 많이 주고 구입한 분들이 있어서 시세가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원래 어떤 시장이든지 붕괴되기 직전 시세가 유지되는 버블 구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버블 구간이 얼마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거품이 빠질 수가 있어서 현재는 관망의 태도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계시장 정보는 중고장터 거래되는 상황들을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대략적으로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프리미엄 몇 배 얼마까지 올랐다 이런 영상들 많습니다. 이런 말 그냥 믿지 마시고 실거래되는 시장의 흐름을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른 투자 분야도 동일하지만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희망 가격은 다릅니다. 카더라 그럴 것이다 라는 정보보다는 실거래되는 중고장터에서 그 흐름을 냉정하게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구독자 유입하기 위해서나 유튜브 각 뽑으려면 희망적 내용이나 돈 벌게 해준다는 뉘앙스로 유튜브 각을 뽑아야 하는 크리에이터들 특성상 부정적 영상은 조회수가 잘 안 나와서 거의 희망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인 현실에서는 돈 벌기 힘든 것처럼 희망도 가져야 하지만 냉혹한 현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유튜브나 인터넷 정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는 중고시계 시장 흐름 정보와 희망 가격이 아닌 실거래되는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세요. 중요 포인트, 실거래 가격을 본인이 파악하고 있어야 싸게 사는지 비싸게 사는지 알 수 있으며 그래야 안테나를 세워서 미래적 가치도 추측하는 것이고 아주 싸게 구입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호구는 안 당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현재 거품긴 프리미엄 붙은 시계들은 그냥 서로 폭탄 돌리기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계 생활 오래 하신 고인물들은
중고거래 많이 해보셔서 아실 거라 봅니다. 최근 중고시계 시장은 단군 이래 시계시장 최고의 계거품입니다. 시계끈이 긴 고인물들은 초반에 시세 좋을 때 예전에 싸게 구입한 시계들 프리미엄 받고 이미 판매 완료했을 거라 봅니다. 참고로 시계 고인물들은 오플런 잘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새 상품 구입하면 바로 까지는 걸 알기 때문에 중고시계 구입해서 착용하다가 가격 오르면 팔고 가격 내려가도 손해가 덜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장에 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매장에 가는 이유는 신상품 나오면 사전 답사 차원에서 손목에 올려보거나 공식 가격이나 추가 할인되는지 확인 차원에서 매장에 방문하는 일 빼고는 거의 매장 갈 일이 없습니다. Manners maketh man. 세 번째 원칙 시계를 얻기보다 사람을 얻어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시계 생활하면서 실전 거래를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인터넷이나 SNS보다 현실 세상에는 센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자주 언급하는 단어, 겸손과 존중이라는 단어를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가 시계 생활 중고거래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능력자분들을 많이 만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겸손함이 탑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보 시계인들이 중고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대부분 중고거래할 때 무례한 태도로 가격을 후려치는 문자를 보내는 그런 시계인들도 있습니다. 사실 시계고 인물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경력을 떠나서 인성이 부족한 시계인들은 초보나 고수나 다 존재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중고거래 시 상대방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정중하게 연락을 합니다. 대부분 돈이 아쉬워서가 장터에 올렸으니까 돈을 가진 내가 갑이지 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자분이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시세에 맞게 2천만 원의 매물을 올렸다면 금액이 과한 것 같아서 그럽니다. 1,500에 안 될까요? 아니면 말고요 문자로 보내거나 혹은 댓글로 1,500에 줄 서봅니다. 이런 무개념 분들도 많습니다. 자유거래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구입자이지만 며칠 후 판매자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구매자에게 불쾌한 문자 받아보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너에게는 절대 안 판다 생각합니다. 서로 기본적인 매너를 지켜주시면서 거래를 잘 풀어나가면 같은 시계인들끼리 작지만 기름값이라도 빼주고 하는 미덕이 있습니다. 제가 초보 시절 경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그동안 기다려왔던 매물이 올라왔지만 제가 빈곤한 시절이라 100 정도 부족해서 구입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오빠들 선에서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판매자분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상황이나 가격을 이야기 드렸지만 판매자분이 안 된다고 해서 무례한 부탁해서 죄송하다 답변하고 나도 시계 좋아하는 사람이고 판매자분도 시계 좋아하시는 분 같으니 서로 연락이나 하고 지내면서 인연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교환이나 개인 중고거래 하며 지내자고 연락을 마무리했습니다. 3주 후 정도 판매자에게 연락이 왔고 100 정도 빼준다고 준비되면 만나자고 해서 제가 직접 판매자분 편한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판매자분이 100 정도 빼주었으니 빈손으로 가기 그래서 케이크 하나 사들고 판매자분과 만났습니다. 작은 성의이지만 판매자분도 기분 좋아하시고 저도 판매자분이 그동안 가지고 싶었던 시계를 시세보다 100 정도 빼주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서로 차 한잔 마시며 시계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제가 느낀 감정은 시계보다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에 시계 생활 재미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헤어지면서 판매자분이 중고장터 이력 지워줄 테니
본인은 얼마에 판매를 하던지 상관 안 하겠다 하시면서 서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자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때 구입했던 시계는 6개월 정도 착용하고 인기가 올라가서 판매자분이 판매했던 금액보다 50 정도 더 붙여서 판매했습니다. 총 제가 이익 본 것은 150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 저에게 150은 큰 돈이었고 돈보다는 좋은 인연에 대한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그분과 지금도 연락하면서 시계 덕질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초보 시계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시계 거래 상식. 중고거래에서 내 손에 들어오면 내가 얼마에 팔던지 내 마음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계 생활의 경우 이 세계가 좁은 편이라서 시계가 돌고 돕니다. 특히나 커뮤니티나 거래 장터에서 자주 일어나는 분쟁 사례를 꼽자면 판매자와 불쾌하게 거래를 해버리면 판매 이력을 절대 안 지워주고 커뮤니티나 거래 장터에 박제해버립니다. 구매자가 얼마에 팔던지 내 마음이다라면 판매자의 경우도 판매 이력 박제는 본인 마음이라서 서로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는 판매자가 직접 등판해서 그 당시 얼마에 거래했다 댓글이나 게시물을 올리면 구입 당시 가격 이하로 시세가 정해져서 사실상 시세 차익 보기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구입했던 금액보다 과하게 금액을 붙여서 올린 경우 커뮤니티나 장터에서 욕은 욕대로 먹고 시계도 판매하기 어려워집니다. 시계 생활 오래 해보면 좋은 분들도 많고 인연이 되면 어마어마한 분들도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도 생깁니다. 다가올 수 있는 좋은 인연을 기본적 매너 없는 행동을 통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번째 원칙,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입니다. 누구나 한 분야에서 정점에 올라서기까지 이즈 시절이나 초보 시절을 경험하는 과정을 거쳐서 고수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보 시계인은 처음부터 빨리 가려는 조바심에 비싼 시계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시계부터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초보 시절 첫 시계가 오래된 우매가 심하였습니다. 장터에서 몇 번 구르고 불러서 저에게 온 시계였고 그 시계를 시작으로 시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계를 통해서 시계 생활 즐거움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 시절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오메가 심하 잘 착용하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장터에 다시 판매하고 한 계단 올라가고 또 새로 영입한 시계 착용하다가 조금 여유 생기면 한 계단 올라가고 그렇게 E부터 Z까지 브랜드 거의 섭렵하게 되면 서서히 고가의 시계로 한 단계씩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브랜드 시계를 착용해보면서 시계 관련 지식도 늘고 중고거래도 차분하게 실전 경험을 쌓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계 시장 흐름이나 돌아가는 방향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계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다양한 시계인들을 만날 수 있어서였고 좋은 시계인분들과 거래하면서 친해지고 시계 주제를 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밤새 이야기하던 그 시절 시계 생활은 낭만이 있었다고 추억을 합니다.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면 시계 생활은 좋은 취미이며 오래 시계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테크도 하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테크의 목적이라면 시계 생활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시계 생활하면서 현실적으로 경험한 시테크를 이야기 드리자면 언젠가는 시계 시장이 정상화로 돌아오면 큰 이익을 남기는 분야가 아닙니다. 시계를 좋아해서 즐겨가면서 소액 정도 시세 차익을 남기는 정도입니다. 시계 생활 즐겨가면서 부업 정도 생각하시면 가장 현실에 가까운 시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당부의 말씀. 영상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영상 제작이 되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저 한 명의 의견이 시계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의견도 아니고 지금 시계 생활하시는 모든 시계인들이 저와 같이 시계 생활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동영상 제작이도는 초보 시계인들이 시계생활 거래하면서 혹시나 있을 위험적인 요소들 피해가시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제작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 시계인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어떤 분야이든지 열심히 검색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도 결국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와 경험이라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을 아는 사람과 그 길을 직접 걸어본 사람은 생각의 깊이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식과 정보를 담고 실전에서까지 강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완벽함에 가까워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담지 못한 내용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써놓겠습니다. 시계를 좋아하시는 모든 시계인들, 안전하고 즐거운 시계 생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